민법 총칙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과 관련하여 무효와 취소에 대해 민법 총칙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으로는 일반 성립 요건으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일반 효력 요건으로는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이 일반 효력 요건이 됩니다. 이러한 일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가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효력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 사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취소가 되는지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지만이 일반 효력 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경우 당사자가 의도한 법적 효과를 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민법 제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시 책임에 의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법률행위 역시 무효가 되며 이때의 무효는 누구에게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유효한 의사표시가 됨에 반해 그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인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며 통정의 표시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무효가 됩니다.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효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 이행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외형상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가 목적이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때의 실현 가능성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계약 체결상의 과시 책임이 발생하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를 원시적 불능이라 합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성립 이후에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며 이때에는 유효가 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따라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며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인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능 여부를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립 당시의 목적이 불능하다면 원시적 불능, 이후의 불능이라면 후발적 불능이 됩니다. 법률행위가 적법성을 갖춰야 하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 역시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103조나 104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큰 경우 급여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며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효력규정에 반한 법률행위는 그 법적 효과가 무효임에 반해 단속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유효이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단순한 단속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뿐이며 사법상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효력은 유효로 됩니다. 효력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절대적, 확정적 무효가 되며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 첩계약 같은 경우,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과도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사회행위 등은 무효가 됩니다. 그 효과로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의무가 발생하나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이 되나 제2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했음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제2매수인의 계약 체결을 방해한 경우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재의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의 공박은 경제적 공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하며 거래 일반에 대한 무경험 그리고 경솔함 등이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폭리자가 상대방의 공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 경우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 후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지만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비진의 표시의 경우에는 유효가 원칙입니다.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 표시에 대해서 악의이거나 과실인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무효사유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당사자 간의 비준위 표시라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인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무효인 법률행위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피의자가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지 못하고서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제한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소 사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가 됩니다. 이를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라 합니다. 비쟁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위가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인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무효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당사자간 무효가 됩니다. 실제로는 증여를 하면서 외형이 매매의 형식을 갖춘 경우, 이를 가장매매라 하며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때 실제로 이루어진 증여행위는 은닉행위로서 유효가 됩니다. 가장매매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이 무효사유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므로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정하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제3자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 봅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며 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가 되는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그러한 불일치를 피의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착오를 일으킨 피의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의사표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피의자는 무효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며 취소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의해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 신뢰이익을 배상하게 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며 사기란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 강박이란 고의로 해악을 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여 법률행위를 하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사기한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사기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합니다. 강박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가 됩니다. 대리에 있어서는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유효한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리권이 없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본인이 추인해서 유효로 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함으로써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법률행위 당시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0조에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이를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다고 하며 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대리인이 있는 것 같은 외관 창출에 대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표현대리에는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무권대리인한 행위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대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을 할 것인지를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이에 대해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는 추인을 거절한 걸로 간주합니다.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133조에 따라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한 경우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것은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무권대리인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후에는 무효와 취소에 관한 내용으로서 전 시간에 살펴보았으므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